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그런 계파 정치나 패거리 정치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무엇이 나가야 될 길인가, 그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보 자체를 스스로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큰 문제이죠. 그런데 제가 정보 차원에서 지금 막 보고 온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뉴스입니다. 스푸닉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페이스북 친구분이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려줬는데요. 제가 사는 이 캐나다도 우한 연구소로 치명적인 병원균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에볼라와 헤니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관리들은 얘기를 하지만 2019년도 초에 캐나다의 국립미생물연구소가 위니펙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우한 비뇨기과 연구소로 이 두 바이러스 연구 자체가 보내졌다고 그래요. 이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2019년 7월 달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RCMP가. 그랬는데 그 과학자 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중국계 과학자들이 캐나다의 4급 실험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런 걸 허용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연구소에서 그 중국계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실험도 하고 배워가고 이런 와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병원균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반출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중국하고 지금 외교적인 관계는 안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캐나다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고 첫째, 이민국의 대부분들은 민주당 쪽이에요. 인종차별 없애자고 지금 시위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를 하죠. 물론 보수당 지지자들도 많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바이러스 병원균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한국의 보수냐 진보를 가르는 지금 굉장히 그 잣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대북 전단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적나라하게 아무튼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Voice of America, VOA도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이것은 미 국무부에서 적국이니까 북한이 그 어떻게 하면 적국을 무너뜨릴까라고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진흥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한다는 목적 하에서 무려 1,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래요. 이 제목을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자세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에요. 미국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서로 상대국이 그 적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평화적으로 뭘 해결하자라는 걸 맺었잖아요. 무슨 협약 같은 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이것은
적국으로서 공격하는 것이다. 이걸 왜 그냥 놔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새는 뭐 쌀 보내고 그런 것보다도 전자 매체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오디오, USB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죠. 현재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5월 현재 22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적국으로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도 많이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탈이란민으로서 이란을 많이 공격을 하는 그런 모임도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적과 아군으로서 탈북민을 또는 탈이란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인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하고 있고 보수당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에도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미국으로 보내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러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난민 절차를 중단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탈북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거기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험악하게 다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되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한국 쪽이든 마찬가지 입장이죠. 주변국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유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억압된 그런 조치를 북한에서 받았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경제력을 위해서 미국으로 정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러시아도 국가고 중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죠. 북한도 국가란 말이죠.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토도 있지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숫자가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서 특히 적국이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가서 탈북 단체로서 뭐 북한은 자유가 없고 뭐 이런 거 그런 스피커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미국은 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자면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도 이 사람 탈북민들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난민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되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국가로 북한을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국가를 축소시키는 또 북한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렇긴 하지만 한 국가로서의 그런 구성을 침해하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주변국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다 반대했잖아요. 반대하고 있고 현재도 특히 이 한반도가 커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거대 국가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그맣게 지내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뭘 하더라도 쉽잖아요. 말을 잘 듣는 쪽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적국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탈북민 자체를 난민으로서 미국에 정착시켜서 하나의 적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 민주당 쪽에서 최근 뉴스인데 2월 14일이죠. 뭐 여기는 오늘자 뉴스예요. 근데 린제이 그레엄 이 사람은 말이죠. 미국 공화당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조 바이든을 퍽 지켜 세우면서 그랬다 그래요. 조 바이든 쪽이라는 거죠. 어떻게 공화당 사람이 그렇게 미국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할까? 이것은 하버드 교수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버드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미국 민주당 쪽이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 바이든은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독신 비슷하게 오랫동안 지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그 성소수자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미국에서 보수 단체들이 이 사람을 게이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엄청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2010년 6월달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 단체는 불법 이민을 막자 그런 단체예요. 그런 사람이 그 보수당 쪽 그 그룹이죠. 그 린제이 그레이엄으로 게이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을 밀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이상하게도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 방송들이 대부분 그 트럼프를 험담을 하고 막 이런 쪽으로 뉴스를 막 그런 걸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 세계 통제와 오엘리언스 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중심의 오엘리언 사회로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중국 중심으로 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고 하버드도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은 한국 미디어가 좀 더 중립적으로 미국 그 보수당이 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뉴스로는 또한 그 원구성 협상이 자꾸 결렬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호용 통합당 그 사람이 일당 독재 문이 열린다. 만약에 김태년이 주장하듯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을 민주당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일당 독재죠. 근데 기존에 과거에 원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당이 집권을 한 경우에는 야당한테 법사위 원장직을 넘겨줬다 그래요. 이게 관행입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다 달라 이런 거잖아요. 법사위를 주게 되면 앞으로 지금 법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많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뭐 선거도 부정에다가 법치까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통합당도 여당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법사위는 그래도 통합당이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당으로서 진짜 보수세 뭐 저는 상당히 박정희 노선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공적인 일도 많이 했고 또 물론 뭐 친일 그런 쪽의 여력이 있긴 하지만 뭐 한국에 그렇지 않은 민주당계가 또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는 그 참 보수 한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현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중국 쪽에 기대기 때문에 보다 너무 친중도 안 되고 너무 친미도 안 되고 그냥 한국 국민을 위한 것들 건강을 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